오빠, 그냥 하지 말자. 이 한마디. 세상에서 가장 뜨거워야 할 순간,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 여자가 왜 이런 차가운 말을 내뱉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성과 관계 심리를 분석하는 성의학 칼럼니스트 박사 한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쩌면 남성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혹은 여성분들에게는 맞아, 내 얘기야 라며 무릎을 치게 될지도 모르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뜨겁게 타오르던 불꽃도 한순간에 재로 만들어버리는 관계 중 여자를 현타, 오게 만드는 남자들의 최악의 유형 12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자리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이 오가는 교감의 정점이어야 하죠. 단순히 신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서로를 껴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이 교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오직 기술이나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다가 여성에게 지울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 나도 이런 적이 있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거나 혹은 여성분들이 내 파트너가 이렇다 라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제가 다룰 내용 외에도 이런 남자는 정말 최악이다 하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성의 마음을 순식간에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유형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이는 거들뿐, 목표 직진형 남자입니다. 이 유형의 남성분들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시작, 신호가 울리자마다 오직 결승선만 보고 돌진하죠. 가벼운 키스 몇 초 혹은 그마저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여성의 몸이 아직 준비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종종 여성의 신체 반응을 오해합니다. 여성의 몸은 자동차 엔진과 같아서 충분한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시속 100km로 달릴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 전이는 단순히 분위기를 돋우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의 페니스 삽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여성의 신체는 남성과 달리 충분한 심리적, 육체적 자극이 주어져야만 비로소 관계를 즐길 수 있는 상태, 즉 애액이 분비되고 질 근육이 이완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돌진한다면 여성은 환영받는 파트너가 아니라 마치 욕구 해소용 도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 순간부터 여성의 머릿속은 쾌감이 아니라 아프다, 불편하다,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교감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남성분들의 심리는 대개 성급함과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성을 삽입 그 자체로만 정의하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빨리 흥분하는지를 기준으로 여성을 판단합니다. 나도 흥분했는데 너도 당연히 흥분했겠지 라는 지독한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여성은 이런 남성과의 관계에서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구나 라는 깊은 정서적 단절감을 느낍니다. 관계를 위한 관계, 오직 사정을 위한 행위 속에서 여성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여성은 잠자리를 피하게 되고 이는 관계의 큰 위기로 번집니다. 남성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성에게 전이는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때로는 메인 요리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녀의 몸과 마음을 탐험해 주세요. 여성의 귀, 목덜미, 손가락 끝, 허벅지, 안쪽 등 그녀가 어디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소통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성분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만. 나는 조금 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아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하니까요. 고통을 참아가며 상대방의 성급함을 받아줄 의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나 잘해 지금 느껴
끊임없는 확인형 남자입니다. 관계의 몰입은 매우 연약한 유리잔과 같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리죠. 이 유형의 남성들은 관계 도중 끊임없이 이 유리잔을 흔들어댑니다. 지금 좋아, 나 잘하는 것 같아, 느낌, 와, 오르가즘, 가까워졌어. 마치 시험 감독관처럼 여성의 반응을 채점하고 확인하려 듭니다. 이런 질문들은 여성의 쾌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흐르던 감각의 흐름을 뚝 끊어버리고 여성을 느끼는 주체에서 대답해야 하는 객체로 전락시킵니다. 여성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해야 이 남자가 만족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행 불안을 유발합니다. 쾌감은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과 감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질문은 여성을 자꾸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나? 얼마나 좋은 거지?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의식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감각의 스위치는 꺼져버립니다. 여성은 쾌감의 파도를 타다가 갑자기 무트로 끌려 나온 물고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남성들의 심리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언어적 확인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쾌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쾌감을 통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여성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거짓 신음을 내뱉거나 거짓 오르가즘을 연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남성은 거짓된 피드백에 안도하고 여성은 진정한 쾌감을 박탈당한 채 연기를 해야 하니까요. 진정으로 그녀가 느끼는지 궁금하다면 말로 묻지 마세요. 그녀의 가빠지는 호흡 수축하는 근육 젖어 드는 눈빛, 그리고 당신을 꽉 안아오는 손길로 확인하세요. 몸의 대화는 입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불안감이 여성의 쾌감을 방해하게 두지 마세요. 만약 파트너가 이런 유형이라면 관계가 끝난 후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기는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도 돼. 그냥 지금 순간에 집중해 주면 그게 나한테는 더 좋아 라고 말이죠. 세 번째, 내 역할은 끝났다. 자기만족형 남자입니다. 아마도 많은 여성분이 이 유형의 남성에게 가장 큰 외로움과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정이 끝나자마자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자신이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 마치 전원이 꺼진 로봇처럼 여성의 몸에서 빠져나와 옆으로 돌아 눕거나 심지어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립니다. 여성은 아직 그 여운 속에서 감정적 교감을 나누고 싶은데도 말이죠. 여성에게 후회는 전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사정 후 현자 타임이라 불리는 불응기에 접어들며 급격히 흥분이 식지만 여성의 흥분 곡선은 훨씬 더 완만하게 하강합니다. 여성은 관계가 끝난 직후에도 여전히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며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렬하게 갈망합니다. 이때 자신을 안아주고 다정한 말을 건네고 감정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좋았어, 사랑해, 고마워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자신의 쾌락만을 챙기고 등을 돌려버린다면 여성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이용당했다는 깊은 배신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맛있는 식사를 함께 즐긴 후 상대방이 자기 밥값만 계산하고 쌩안이 나가버린 것과 같은 황당함과 몸멸감이죠. 이런 남성들은 심리적으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 특히 성적인 맥락에서 파트너의 감정적 필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섹스는 관계가 아니라 배설에 가까운 행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해소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여성은 잠자리를 사랑의 확인이 아닌 의무 방어나 봉사로 여기게 되며
다음 관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여성은 남성이 사정하는 순간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 이제 곧 끝나겠구나, 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관계를 끝내는 것은 당신의 사정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적 교감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5분 아니 10분이라도 그녀를 안아주세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사실은 당신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결합의 시간입니다. 네 번째, 포르노는 나의 교과서, 야동학습형 남자입니다. 이 유형의 남성들은 현실의 여성과 포르노 속 여배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과서로 성을 배운 것이죠. 그들은 포르노에서 본 자극적인 행위들, 예를 들어 동의 없는 거친 행동,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현실에 적용하려 합니다. 혹은 여성의 신체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직 시각적 자극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체위나 방식을 고집합니다. 여성이 아프다고 말해도 그것을 좋아서 내는 소리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엄살 부리지 말라며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여성은 함께 교감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실현시켜줄 대상일 뿐입니다. 여성은 이 과정에서 극도의 수치심과 고통, 심지어 공포심까지 느낍니다. 포르노 속 여성들은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음은 과장되어 있고 그들의 반응은 실제 쾌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를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남성들은 그 퍼포먼스를 현실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파트너도 똑같이 반응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너는 왜 이렇게 느낌이 없어? 다른 여자들은 다 좋아하던데 라며 타박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여성에게 이중의 상처를 줍니다. 첫째는 원치 않는 행위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고 둘째는 포르노 속 배우와 비교당하는 정서적 모욕감입니다. 진짜 섹스는 연기가 아닙니다. 당신 앞의 여성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모니터 속의 배우가 아닙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포르노를 끄고 당신 앞의 현실의 파트너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성인물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과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사람만의 성적 언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이런 위험한 요구를 한다면 여성분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아파? 그건 싫어.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우리는 포르노를 찍는 게 아니야.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존중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살 좀 빼야겠네. 냉혹한 외모 지적형 남자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순간이 있을까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몸과 마음을 모두 열고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조명 아래 혹은 서로의 천 속에서 여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파트너에게 내어 보입니다. 이는 엄청난 용기와 신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칭찬이나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라 뱃살이 좀 잡히네. 여기 튼 살 생겼다. 가슴이 좀 작은 것 같아. 와 같은 외모 지적이라면 그 한마디는 여성의 마음을 산산조각내는 비수와 같습니다. 타오르던 욕망은 그 즉시 차갑게 식어버리고 여성은 극도의 수치심과 모멸감에 휩싸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성은 관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은 내 뱃살이 접혀 보이겠지. 이 체위는 내 단점이 부각될 거야 라는 자기 검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신감이 사라진 여성은 몸을 움츠리게 되고 불을 끄려 하거나 남성의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트라우마로 남아 향후 모든 성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남성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통제욕기입니다. 파트너의 외모를 지적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존감을 꺾고 자신이 우위에 서려는 비겁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저 생각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현저히 떨어져 어떤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언어 폭력입니다. 침대 위는 당신의 연인을 평가하는 심사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오직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사랑해주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설령 그녀가 완벽한 몸매가 아닐지라도 그 순간 당신을 위해 마음을 열어준 그녀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녀의 몸에 대한 비판은 그녀의 영혼에 대한 비판과 같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만약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여성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관계가 끝난 후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신이 아까 한 그 말 나한테 정말 큰 상처가 됐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줘. 6번째, 침묵으로 일관하는 무건수행형 남자입니다. 2번째 유형이었던 확인형, 남자의 정반대 지점에 있지만 이 역시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이 남자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여성이 아무리 애무를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봐도 돌아오는 반응은 침묵뿐입니다. 여성은 벽과 관계를 짓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때 여성의 머릿속은 5만 가지 불안한 생각으로 복잡해집니다. 나한테 매력을 못 느끼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지루한가? 혹시 다른 생각하나? 이런 불안감은 여성의 흥분을 뚝 떨어뜨립니다. 남성의 반응은 여성에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가장 강력한 피드백입니다. 여성은 청각에 매우 예민한 존재입니다. 남성의 거칠어지는 숨소리 낮은 신음 좋다는 속삭임은 여성의 뇌를 자극하여 흥분을 최고조로 이끄는 강력한 최음제입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다면 여성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행위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남성들은 대개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배우며 자랐거나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소리를 내는 것이 민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는 체면을 차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감각이 만나는 곳입니다. 굳이 과장된 신음이나 거창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행동에 반응하는 약간의 거칠어진 숨소리 낮은 신음 혹은 좋다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여성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자신이 하는 행동이 파트너를 기쁘게 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안심하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여성의 쾌감을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임을 잊지 마세요.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이런 유형이라면 당신이 먼저 소리를 내보세요. 나는 오빠가 소리 내줄 때 더 흥분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 1번 코스, 2번 코스 매뉴얼형 남자입니다. 이 유형의 남성분들은 성실하지만 지독하게 지루합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관계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며 매번 그 순서를 정확하게 따릅니다. 예를 들어 키스 3분, 오른쪽 가슴 2분, 왼쪽 가슴 2분, 특정 체위 5분, 다음 체위 10분. 마치 공장의 생산 라인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것이 안정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해서 자신이 잘하는 코스로 나를 이끌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관계가 반복될수록 여성은 이 예측 가능함에 숨이 막힐 듯한 지루함을 느낍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새로운 자극이 있을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앞으로 15분 뒤에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의 교감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치러야 하는 의무나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남성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익숙한 성공 공식에서 벗어났다가 실패할까봐, 즉 파트너를 만족시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혹은 성에 대한 탐구심이나 호기심 자체가 부족하고 관계를 그저 루틴으로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욕망은 늘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도 좋지만 가끔은 낯설미 주는 짜릿함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순서를 바꿔보세요. 늘 하던 애무 대신 새로운 곳을 탐험해보세요. 늘 침대에서만 했다면 거실 소파는 어떤가요? 늘 밤에만 했다면 햇살 좋은 아침은 어떤가요? 익숙한 매뉴얼을 버리고 그날그날의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인 탐험을 시도해보세요. 새로움과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욕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관계는 탐험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길을 반복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성분들도 이런 관계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제안해 보세요. 우리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볼까? 내가 요즘 이런 걸 상상해 봤는데 라며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8번째, 씻고 올 걸 그랬나? 기본 위생 불량형 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의외로 많은 커플이 이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성관계는 오감을 모두 사용하는 매우 민감한 행위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도 중요하지만 특히 후각과 미각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활동하고 돌아와 땀 냄새가 밴 몸으로 씻지도 않은 채 관계를 시도하거나 양치를 하지 않아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도 깊은 키스를 하려 한다면 여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성은 남성보다 후각에 훨씬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쾌한 냄새는 그 어떤 로맨틱한 분위기나 테크닉으로도 덮을 수 없는 강력한 흥분 차단제입니다. 키스를 하려는데 담배 냄새나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난다면, 애무를 하려는데 땀 냄새나 불쾌한 채취가 난다면 여성의 욕망은 그 즉시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럽다는 느낌을 넘어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와의 중요한 순간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남성들은 무신경하거나 게으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 어때? 이런 걸로 뭘 그렇게 따져?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예의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갖기 전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깨끗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의 만남을 이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신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데 상대가 당신을 욕망할 리 만무합니다. 여성분들, 이런 문제는 참지 말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기야, 나 자기한테 좋은 향기 났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씻을까? 혹은 자기 입에서 담배 냄새 말고 자기 냄새 맡고 싶어.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9번째, 왜 만족을 못해? 오르가즘 강요형 남자입니다. 이 유형의 남성들은 여성의 오르가즘을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한 성적표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면 마치 자신이 낙제점을 받은 것처럼 굴죠. 그들은 왜 느낌이 없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해? 라며 여성을 다그치거나 심지어는 관계가 끝난 후 삐치거나 토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여성의 오르가즘은 남성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느끼는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 그날의 컨디션, 스트레스 수준, 호르몬 주기 파트너와의 교감, 정도 등 수백 수천 가지의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매번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즐겁고 사랑으로 충만했다면 그것으로 성공적인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이를 강요하고 압박한다면 여성은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더욱더 오르가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죠. 이런 남성들은 오르가즘을 정복의 증표처럼 생각합니다. 여성의 쾌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녀를 정복했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결국 여성은 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거짓 오르가즘을 연기하게 됩니다.
남성의 자존심을 위해 여성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 좋아. 라고 과장된 소리를 내며 남성이 빨리 사정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이 연기가 길어질수록 여성의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오르가즘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교감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남성분들, 제발 그 집착을 버리세요. 그녀가 오르가즘에 도달했는지 아닌지에 집중하는 대신 그녀가 지금 이 순간 편안한지 즐거워하는지에 집중하세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세요. 진정한 교감이 이루어질 때 오르가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선물처럼 당신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10번째, 내가 다 할게. 가만히 누워만 있는 수동형 남자입니다. 보통 목석 같은 여자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며 여성에게 똑같은 좌절감을 줍니다. 관계가 시작되면 남성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모든 것을 여성이 리드하기를 바랍니다. 여성 상위 체위를 유독 고집하거나 애무조차 여성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여성이 위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동안 남성은 팔짱을 끼고 있거나 천장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안함이나 배려가 아니라 극도의 게으름이자 이기심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파트너와 사랑을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남성을 서비스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물론 여성이 리드하는 것을 즐기고 여성 상위 체위를 선호하는 커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여성도 때로는 리드당하고 싶고 남성의 적극적인 에너지와 열정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남성의 강한 힘, 저돌적인 움직임 자신을 압도하는 그 에너지에서 성적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언제나 받기만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성은 점차 지치게 됩니다. 왜 나만 노력해야 하지? 라는 억울함과 함께 이 남자가 과연 나를 원하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남성들은 관계를 노동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에너지를 쓰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하며 가장 편한 자세로 쾌락만 얻으려 합니다. 잠자리는 탁구 경기와 같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죠.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호흡을 맞춰야 하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남성이 리드하고 때로는 여성이 리드하며 때로는 함께 엉켜 구르기도 하는 다이나믹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일체감을 느끼게 합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너무 수동적이라면 오늘은 내가 위에서 하고 싶지 않아. 오빠가 나 리드해줘. 라고 분명히 요구하세요. 11번째, 그건 안 돼. 여성의 제안을 무시하는 독단형 남자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남성들은 오직 자신의 방식, 자신이 원하는 체위, 자신이 선호하는 시간만을 고집합니다. 여성이 용기를 내어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싶어 라거나 이런 애무를 해줄 수 있어 라고 제안할 때 그들은 나는 그런 거 별로야. 그건 느낌 없어 라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혹은 여성이 그건 아프니까 하지 말아줘 라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참아봐. 다들 좋아하던데 라며 자신의 욕구를 밀어붙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성의 욕구와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관계는 오직 남성의 통제하에 이루어집니다. 여성의 싫다는 말은 그저 싫다는 뜻이지 더 세게 설득해 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남성들은 관계를 권력의 문제로 봅니다.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파트너를 자신의 뜻대로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런 독단적인 태도는 여성의 자존감을 짓밟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거절당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녀는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결국 몸도 닫게 됩니다. 관계는 소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파트너라면 상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설령 자신이 선호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시도해 보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왜 싫은지,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지 대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이런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관계 전반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침대 밖에서의 두 분의 관계는 어떤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전 여친은 이랬는데 최악의 비교형 남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관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중 가장 치명적이고 어쩌면 용서받기 가장 힘든 유형일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혹은 농담으로라도 현재의 파트너를 다른 사람, 특히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는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전 여친은 이럴 때 소리를 잘 냈는데 그 친구는 이런 체위를 좋아했어. 너는 걔보다 몸매가 와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신뢰와 친밀감은 파괴됩니다. 여성은 자신이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여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입니다. 또한 이 남자는 나와 관계하면서 다른 여자를 떠올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끔찍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해야 할 이 성스러운 공간에 과거의 여자라는 유령이 침입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성은 더 이상 이 남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전 여친과 비교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어떤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실수였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뱉어진 말은 여성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이런 남성들은 공감 능력이 제로에 가깝거나 현재 파트너를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아주 미성숙하고 잔인한 심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의 비교는, 특히 과거의 연인과의 비교는 그 관계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현재의 파트너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끔찍한 말을 들으셨다면 그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성을 순식간에 현타 오게 만드는 남성들의 최악의 유형 12가지에 대해 아주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그만큼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잠자리는 단순히 테크닉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깊이 교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언급된 12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중심성과 배려의 부재, 그리고 소통의 단절입니다. 남성분들 혹시라도 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겹쳐 보였다면 오늘부터라도 파트너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가 아파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들어주세요. 여성분들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셨나요? 혹은 박사님 이런 유형도 추가해야 해요. 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학 박사 한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